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지난번 저의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버틀러에서 열린 트럼프 선거 유세 행사에 참석해 열정적으로 뛰면서 환호하고 연설하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행사에서 일론은 6분 동안 원고나 텔레프롬프터 없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매우 간결했고 정확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계 갑부 일론 머스크의 현재 정치적 행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는 보수파 언론인 터커 칼슨의 1시간 48분간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현재 이 인터뷰는 오직 머스크의 X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터커 칼슨이 당신은 미디어 컨설턴트가 필요치 않는 억만장자라고 감탄하자 머스크는 그냥 지금 당신과 말하듯 하는 말들이잖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터커 칼슨이 현재 당신이 이토록 대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가 만약 트럼프가 선거서 패하면 그때 가서 당신은 트럼프를 지지한 적 없다고 발뺌할 수 없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일론은 큰 소리로 아주 통쾌하게 웃으면서 천천히 두 단어를 말했습니다. 올인. 어느 정도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패를 전부 걸고 끝까지 간다 일 테죠. 터커 칼슨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트럼프가 지면 당신도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에 머스크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끝이. 그러면 나는 철저히 끝나버린다. 그렇게 되면 나는 대충 형량을 얼마나 받을까? 내 아이들을 볼 수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번 아주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론 머스크란 인물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에 꽂히면 언제든 감히 위험을 감수하고 몰두합니다. 결코 앞뒤를 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올인이죠. 그의 테슬라 차나 스페이스X 모두 이렇게 일어선 것이고요. 그는 자신의 여러 비즈니스의 몇몇 관건적인 순간마다 자칫 잘못 베팅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완전 파산에 이를 위험도 주저없이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하이리스크의 하이리워드라는 말처럼 감히 위험을 감수하고 비전이 충분히 예리한 자에게 성공은 결국 두 손 흔들어 환영할 테죠. 머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그는 자신의 이상과 가치관의 승리를 위해 올인하고 감히 위험을 감수한다면 두 번째로 머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는 결코 돈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한 당에 올인하다가 다른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집권당은 그의 기업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스타일은 정부의 간섭 같은 것이 그를 크게 자극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계 최고 갑부가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을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머스크의 돈에 얽매이지 않는 성격은 그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극히 강하고 큰 내면을 갖고 있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는 다시 그것에 올인할 테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우뚝 선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태 해오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머스크가 세계 제일 갑부가 된 것도 2019년 최근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눈뜨고 일어나 보니 갑부가 돼 있은 것입니다. 당시 테슬라 차가 성공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뚝 서게 되었지요. 테슬라는 이틀 전인 10월 10일 목요일 오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율주행 사이버 무인택시 회사인 사이버캡을 성대하게 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테슬라 CEO 머스크는 무인택시를 타는 매끄러운 과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완전한 무인 승용차에는 스티어링 휠이며 페달 그리고 백미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플러그가 없고 유도 충전기를 통해 무선으로 충전됩니다. 운전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캡 차량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고 운송 비용은 현재 시내버스의 비용보다 마일당 80센트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 그의 목적은 갑부가 아닌 오직 스페이스X나 테슬라 차같이 자신의 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종교관은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합니다. 그가 5살 때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히브리 교회에 보내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성공의 예배당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태어나 성장한 곳은 영국의 식민지인 남아공이라 성공의 세력이 아주 강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물리학자이고 엔지니어라 실제적인 것들을 관찰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종교는 많이 쇠퇴하고 있고 인간은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진공 상태이기에 만약 종교가 없다면 그 생각과 마음이라는 소태, 바이러스가 기회를 타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점점 인간의 생각을 점령하고 채우게 된다. 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인한 대선 선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선거의 대규모적인 표 만들기를 위함이고 이와 같은 진실을 감추고 폭로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얼마나 많은 원래 트럼프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들을 트럼프 지지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머스크가 전에 그림 한 장으로 자신의 심리적 여정을 보여준 적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은 원래 중도에서 약간 좌파 쪽으로 기울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변에서 자신을 극우파로 보고 있는 이유는 좌파들이 필사적으로 극좌 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이 극우로 비춰지는 것이고요. 머스크는 그들이 기준점을 바꾼 것이지 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머스크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역시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보크 문화 즉 웨이크주의 문화입니다. 머스크 자체가 이 문화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첫째 아들이 18세도 되지 않았을 때 캘리포니아 성전환법에 따라 부모인 머스크 동의도 없이 그리고 전혀 머스크와 상의도 한 적 없이 본인 스스로 어느 날 문득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돼버린 사실입니다. 머스크는 여태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의 전체 교육 시스템이나 이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또한 현재 머스크가 그의 SNS인 X 플랫폼에서 웨이크주의 언론과 논쟁을 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머스크는 전통적인 중도파와 그리고 중도에서 살짝 좌파로 기울여진 사람군을 대표합니다. 때문에 그의 연설을 듣는 시청자 수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의 최근 행보는 과거 트럼프를 주관적으로 혐오했던 부류 사람들이 트럼프가 한 연설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기회와 선택을 열어놓게 만듭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구축한 X 플랫폼은 이미 2024년 총선 상황을 개변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대선 때는 나중에 트럼프의 연설들이 거의 전부 검열되고 삭제돼 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의 X 플랫폼이 안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청문회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나서 현재는 페이스북 저커버그는 비록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트럼프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머스크는 큰손 투자자들을 조용히 데리고 와 트럼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선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투자자 탑 5명은 모두 공화당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국경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경합주에 들여보낸다면 미국의 현재 경합주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로 채워지고 앞으로의 미국은 더 이상은 경합주란 개념조차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즉 미래에도 선거는 있을 테지만 더 이상은 미국 고유의 공평한 민주주의적 선거는 사라질 테죠. 이것이 머스크가 지난번 트럼프 유세에서 한 연설 중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미국에 더 이상은 민주주의 선거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현재의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될 테죠.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셔요.